자, 이어서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와,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실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쵸.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자산운용을 직접 하시는 분들을 모시기는 예.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저희가 2부에서 만날 분은 금융의 메카 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 지역 어디입니까? 홍콩, 홍콩에서 싱가폴. 그렇죠. 아. 싱가폴. 예. 홍콩에서 자산을 운용하고 계시는 분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홍콩 자산운용사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스펙만 보면 네. 합격입니다. 너무 근데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해도 되나? 너무 건방졌네요. 예,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너무 건방졌는데. 아까 도시 금융지수에서 저희가 싱가포르한테 밀렸는데 홍콩이 지금 4위거든요. 그래요? 다른 소리 때문에 이제 홍콩이 다른 뭐 금융협으로 제도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3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 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언급을 잘했네. 그러니까 잘하셨네. 맞아요. 좀 그 변화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오늘 처음 그 우리 구독자분들 만나 뵙는 거니까 소개를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알겠습니다. 분이신지. 저는 CSOP 자산운용에서 글로벌 ETF 전략하고요. 네. 그다음에 비즈니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충이고요. 네. 이제 CSOP는 이제 중국계 자산운용사고 네. 홍콩에 소재한 ETF 이제 운용사 발행사고요. 그 전에는 이제 JP 모건하고 HSBC 그리고 맥쿼리 뱅크에서 이제 주식 대차라든가 아니면은 그 커스터디 그리고 이제 증권 서비스 이런 네. 쪽에서 주식 채권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저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ETF 전략이라고 하는 건 매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이 ETF 운용 그러니까 이코시스템을 만드는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PM 부서는 따로 있고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 부서는 따로 있고 네. 저는 이제 투자은행들이랑 마켓 메이커라든가 아니면 유동성 공급자 LP들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예. 사실 보면 ETF 그 안에 있는 이코시스템이 된 게 많잖아요. 네. 저희가 있는 물량들을 대차로 해가지고 네. 다른 프라임 브로커한테 빌려준다든가 네. 아니면 또 다른 건 뭐냐면 이제 ELS나 다른 이제 그 금융상품 또 연계돼 네. 있잖아요. 네네. ETF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이제 투자은행들이랑 해서 그런 연계성 상품을 만드는 걸 작업하고 있죠. 우리가 이거 빌려줄게, 니네가 상품 만들어봐 이런 거예요. 그렇기도 하죠.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ETF 운용사니까 그 밑에 하위 자산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네. 저희 같은 항생테크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그것들이 이제 그 요즘 화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죠. 예. 대차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하는 이제 프라임 브로커. 그럼 예. 프라임 브로커는 뒤에 헤지 펀드나 아니면 프랍데스크한테 그걸 빌려주고 사실 저희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자산 운용사로서 그러니까 자산 소유자로서 예. 그분들한테 빌려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플러스 알파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한마디로 큰 돈 만지시는 분. 그렇죠. 큰 손. 굉장히 예. 큰 돈 만지시는 예. 분. 홍콩 거물. 홍콩 예. 홍콩 거물. 예. 딴 질문이긴 한데 이래도 되나 싶은데 홍콩 집값 계속 비싸요?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요즘 20%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제 역모기지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는 것도 네네.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해요? 그 지금 왜냐면 모기지 자기가 있는 한 것보다 실제 갚아야 되는 것보다 실제 집값이 떨어진 상태. 네네. 그래서 그런 네거티브 기어링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졌다 얘기하고 가장 큰 원인은 그거죠. 홍콩 집값을 가장 견인하는 게 주된 돈은 네. 중국에서 오는데 네. 중국 전체 부동산이나 아니면 그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외부로 나와가지고 홍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아직까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홍콩에 계시는 분들도 빨리 중국이 살아나야 되는데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겠네요. 같은 방향이죠. 같은 왜냐하면 방향. 지금 그쵸. 보면은 보안법이 통과된 이후로 네. 이제 제가 이제 보안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나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네네. 좀 정치적인 게 너무 강해가지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중국과 같은 한 도시잖아요. 이제 일국 양제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교두보 아니면 게이트웨이 이런 홍콩은 가장 이제 경제가 살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왜 이걸 여쭤봤냐면 지금 오늘 준비된 주제가 중국 증시를 반등을 기대하는 5가지 이유라고 하셨길래 바라는 마음이 그렇죠. 바라는 마음도 크고요. 왜냐하면 네. 저희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워낙에 롱사이드를 움직여야 돼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중국을 계속 보고 자산운용사로서 이제 자금 흐름 같은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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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우선 네.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이유부터 가는 게 맞다고 네. 보고 있고요. 근데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지표가 호전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8월 달에 발표된 이제 3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네. 4.9%로서 사실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리테일 세일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거든요. 혹시 그 준비된 표가 나올까요, PD님? 네. 표가 혹시 나오기 책. 다음 장 혹시 거기에서 제가 이걸 직접 해드려야 하는구나. 네. 엔터. 여기 있네요. 네, 그렇죠, 됐네, 그렇죠. 됐네요. 네. 그러면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이게 월간 리테일 세일즈 데이터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사실 맨 끝에 부분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 사이에 많이 움직이고 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5.5%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늘었냐면 리테일 소비가 증가한 데서 술, 인터테인먼트, 의류, 외식.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인의 소비죠. 네네. 그러니까 빅티켓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직 구매를 하지 않지만 네. 실제로 필요한 다른 그 어떻게 보면 그 인터테인먼트라든가 아니면 외식 그리고 다른 소비재 같은 거 네. 예,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최근에 진짜 1, 2주 사이에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저희 PM도 같은 의견이었거든요. 이번에 청두랑 상해를 갔다 왔는데 청두에서 그걸 느꼈대요. 청도, 그러니까 챙두라고 얘기하죠. 네네. 근데 한국말로 그 청두는 아니 거의 갔다 왔는데 우선 자기 의견이 레스 베어리시해졌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베어리시한 느낌이었는데 네, 네. 점점 또 좀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소비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사람들이 쇼핑몰에 가서 예.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어. 다만 집을 안 산다 뿐이죠. 집은 왜 안 사냐면 집값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는 당연히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 예. 물론 도시 외곽에 그렇게 막 너무 광범위하게 지어진 그런 주택들은 당연히 공급 과잉이 된 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예. 실제 도시 내에서는 실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 그 집값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될것 기다리고 같아요.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어떤 소비 여력 자체가 이제 임의 소비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술이나 여러 이런 쪽으로 이제 돌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특히 요번에 또 광군제가 있잖아요. 네. 11월 11일 저희가 보면 싱글스데이라고 표현도 네. 하고 예. 그다음에 11.11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빼빼로데이 아닌가요? 빼빼로데이는 아니고요. 저도 이번에 와서 11 11 11일 때문에 예. 빼빼로데이하고 너무 헷갈려가지고 예, 예. 저도 뭘 하나 받았어요 누구한테. 아, 그래요? 저그 빼빼로 그 굵게 된 거를 받았는데. 예, 예.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발표를 했었는데 지난 주인가요? 지난주 월요일 날 1일 판매량이 기록을 초과했다. 오. 시아오미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또 다른 그 징둥이라든가 알리바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면 커머스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굉장히 큰 매출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비 자체가 좀 일시적일 수도 있잖아요. 연말에 됐을 때 어떤 소비가 많이 활성화되니까 그렇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일시적으로 봐야 될지 네. 아니면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살아서 지속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인지라는 어떤 기준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기준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생각에는 예. 이게 향후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예. 얘기는 거기에 이제 의미가 아무래도 많다. 이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중국 국민들이 지금 보면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 심했었잖아요. 그 규제가. 네. 그리고 그 락다운이라는 것도 되게 심했고 기간도 너무 길었고요. 음. 그래서 우선은 정부에 대한 불신도 약간 큰 게 있고 예.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네. 그래서 기업은 이제 그 활동을 줄이고 그러니까 네. 투자 활동을 줄이고 개인들은 소비 활동을 많이 닫았었거든요. 당연히 맨 처음에 시작한 게 가장 큰 주택 구입을 미뤄왔던 거죠. 예. 하지만 다른 식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게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게 갑자기 중국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 신호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긴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이 너무 깜깜하면 앞날이 너무 깜깜하면 계속 지갑을 닫겠지. 그렇죠. 근데 뭔가 지갑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래도 예전보다 그렇게 깜깜하진 않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렇죠.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돌아서는 신호 정도로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저도 그 보면은 중반기쯤부터 네. 중국에서 되게 소비와 관련된 부양책들을 뭐 1+1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많았죠. 것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 관련해서 부양책들은 전기차라든가 네. 다른 것들에서 그 부양책들 많이 내놨거든요. 근데 실제 소비에서라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내놓은 다른 부양책들이 중국 사람들이 향후 경제에 대한 자신감
아니면 신뢰감을 회복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이유에서 그것도 한번 준비했거든요. 아, 좋습니다. 부양책이 이제 예. 그리고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좀 호전된 것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내놓은 부양책들이 그 실효를 발휘해가지고 경제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부양책 이야기 한번 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이유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 네. 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부양책인데요. 네. 지금까지 10월, 지금 11월이잖아요.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부양책들이 나왔었죠. 근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컸느냐. 사실 부양책 같은 경우엔 정책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를 중국 정부가 발효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뭐 즉각적인 효과는 갖출 수가 없고 대부분 약간의 레이텐시 시간을 두고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요번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10월 25일 날 이례적으로 네. 1조 위안이라는 국채 그러니까요. 발행을 이제 예고를 했죠. 네. 그리고 5천억 위안이 올해 하반기에 남은 기간에 발행이 될 거고 나머지 5천억은 내년 상반기에 발행이 될 거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8% 늘린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3.5%인가 3.3%를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있었던 그 양회에서 발표를 예, 했잖아요. 이거를 그 기간 안에 그걸 조정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중국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두 번 그걸 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98년도에 저기 아시아 금융위기 때, 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만 브라더 사태 때. 네. 이렇단 얘기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의 의지가 굉장히 확실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님이 네. PBOC를 방문했었잖아요. 아니 근데 위험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홍콩 가면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홍콩 가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저희 마케팅부에서 가장 당부한 말이 뭐냐면 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 중국 그 지도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아라. 한국인데도 네, 한국인데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 뭐 어떤 것들도 모니터링이 될 수가 있고 이제 한국말을 알아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야. 다만 저는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예. 네, 중국계 자산회사 예.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얘기할 때는 정식적인 명칭을 써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시진핑 있어요. 국가 주석가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낫죠. 네네. 네. 아, 중국에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게 정식 명칭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걸 다르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 저희도 그렇죠. 근데 네. 방송에서 대통령님이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국민이 더 이제 위에 있습니다. 제가 주석님이라고 그랬나요? 주석. 으로 가시죠. 그렇죠. 주석으로 가시죠. 가시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나올 정책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 아까 얘기한 경제 지표들 이제 호전되긴 했지만 중국이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내줘야 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부동산 섹터에 대한 위험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네. 예. 사실 이번에 오늘 뉴스가 나오긴 했었죠. 핑안 보험이 이제 그 비구이안을 네.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네. 그래서 핑안 보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네. 거의 뭐 2점 몇 조 달러, 2점 몇 조 어치의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고 야. 이제 비구이안 같은 경우 8%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위챗이 있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중국판 찌라시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중국계에 있는 금융업계에서도 위챗을 사용해가지고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 예. 이게 3번 반복됐었어요. 세 이 번- 뉴스가 나왔다가 네. 그 위챗 찌라시에서 네. 두 번째는 이게 거짓이다. 네. 그거 다시 한번 아니다 이게 맞다. 그러니까 아. 굉장히 그런 그 찌라시에서도 그 많은 혼돈이 있을 정도로 야.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이제 발표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계속 추가적인 부양책, 예. 부동산 섹터가 아직도 안 좋다라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1위, 2위 기업이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쪽은 리테일 부동산에 치중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예. 더 컸죠. 근데 종합적인 부동산 기업들 뭐 3, 4, 5위가 있다 그러면 예. 상업용 부동산과 리테일 부동산을 같이 가고 있는 부동산 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직은 상업용 부동산 쪽은 건재하기 때문에 네. 큰 아. 문제가 없거든요. 예. 리테일 쪽이 가장 큰 문제죠. 큰 문제고. 근데 우리가 얘기했을 때 좀 집중한 부동산들 중에 부도가 이제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향후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네.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페드에서 어떤 금리 정책에 있어가지고요. 네. 이게 만약에 고금리가 좀 유지가 될 것이면 약한 고리가 터져서 과거만큼 이제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글로벌로 봤을 때는 시스템 리스크가 부동산 리스크 가능성이 좀 크다. 물론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이 좀 좋지 않지만 뭐 중국도 이제 부동산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상무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중국 부동산이 그런 약한 고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 정도 약한 고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다른 취약적인 그러니까 굳이 약한 고리를 찾자면 부동산이 가장 약한 고리고요. 예. 과연 이게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전환이 될 것이다. 예. 아니면 전이가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무턱대고 그거를 다 뭐 베일아웃을 한다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예. 이미 거기에 있는 부채들이 은행권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 또 저희가 그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 네네. 될 가능성이 가장 크게 보는 게 음. 지방 정부 부채 문제잖아요. 네. 왜냐면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부동산 땅 뭐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거를 판매해 가지고 수입을 얻었으니까.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에서 이제 지방 정부한테 이제 그 론 수합이라고 해서 네. 지방 정부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그 중앙인민은행이랑 어떻게 보면 스페셜 퍼포먼스 비클을 만들 것 같아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그 대출을 일으킨 다음에 저기 채권을 팔아서 네. 그 돈으로 지방 정부 부채를 갚아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를 그대로 중앙 정부가 떠안겠다. 떠안겠다. 나는 그러네요.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예. 가장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제들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떠안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 그 중국이 회복되기 되게 어렵다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중국은 부채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채를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채권 발행을 더 할 수 있냐. 근데 1조 위안의 채권 발행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채를 그러면 발행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는 부채를 지금 없애야 되는 방향성은 맞지만 부채를 더 늘려서라도 부양을 해야 된다는 공산당의 의지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부채를 늘려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부채를 갚아주고 네, 네. 그리고 GDP 대비 재정 적자를 늘려가지고 그거를 투자를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경제 부양을 일으키려고. 미국도 같은 개념인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차이는 그렇잖아요. 미국은 얘는 원래 빚내는 애들이고 그렇죠. 원래 빚내는 사람들이고. 네. 네. 중국은 이제 그 그림자 금융을 비롯해서 온갖 빚을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개선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계속 이어왔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경제 개혁이라든가 네네. 그게 구조적인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코로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터졌고 거기에 이제 시진핑 연임을 해야 되는 그 이유도 터졌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가지고 예. 구조적 전환을 이루는 시기에 굉장히 힘든 저 상황을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네. 그 유퀴즈 보셨어요? 뭐 많이 봤죠. 유퀴즈에서 얼마 전에 이제 JYP와 방시혁 그 의장이 나왔는데 저도 봤어요. 보셨어요? 네, 잠깐 봤어요. 그때 이제 BTS를 이제 너무 막 160억의 빚이 쌓이니까 이걸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는데 옆에 있는 경영진이 그랬다면서요. 이거 실패해서 160억 되나 200억 되나 못 갚는 건 매한가지라고. 그럼 판단 알아서 하라고. 네. 이봉원 씨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야 22억이나 23억이나 똑같아. 내가 살게. 그래서 술 사다가 내가 살게, 20만 내가 원 살게. 나오는데 괜찮다고. 빚이 20억이든 20억이 20만 원이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상황이 좀 그런 거네요. 지금 물론 힘들고 빚을 네. 줄여야 되는 건 맞지만 경기를 부양해서 만약에 더 큰 그렇죠. 우리가 이득을 낸다면 이 그렇죠. 빚은 갚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실 왜냐하면 GDP 대비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나중에 세수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채권에 그렇죠. 대한 이자는 충분히 갚을 수가 있죠. 예. 저는 다만 걱정되는 게 미국은 아무리 빚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네. 그 이자만으로도 $1 트릴리언 정도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밤에 이제 옥션이 있잖아요. 예. 신년물. 네, 그것도 네. 굉장히 중국 영향이 커가지고 아시아 5장이 떨어진 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신년물 채권에 옥션이 사람들이 많이 안 사게 되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 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3년물은 잘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신년물이 오늘 저는 신년물이 이제 조금- 고비예요. 예,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굉장히 중요한 날이네요. 맞아요. 오늘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양책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남아 있죠. 네. 네. 굉장히 기대되고 있고요. 저는 둘이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경제 정책 발효를 할 때 필요할 때 탁탁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짜져 있는 미팅 스케줄에서 거기서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향후 11월 달 남아 있는 게 뭐냐면 3중 전에 여기는 경제 발전하고 개혁에 관한 회의를 하는 미팅이고요. 네. 12월 달에 중앙 경제 공작 회의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때 이런 발표들이 나올 건데 어떤 게 나올 거냐면 당연히 경제 지표에 따라서 더 안 좋거나 아니면 더 개선이 안 되면 그러면 안 좋은 뉴스가 더 좋은 뉴스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LPR이나 RRR 기준율을 낮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할 거고요. 다른 이제 어떤 것까지 저는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지표가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라는 얘기는 부양책이 더 나올 거니까. 사실 미국 보면은 그 페드 움직이는 것도 경제 뉴스가 안 좋으면 페드가 이제 인하할 이자를 거니까. 네. 금리를 높이는 걸 늦추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다 지표가 달래니까 좋아졌잖아요. 그러네. 증시가. 네. 중국도 마찬가지 상황이 예, 벌어지고 예. 있는 걸 보는데 거기서 증시 안정 펀드까지는 저희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도 증시 안정 펀드가 있었잖아요. 있어요. 과거에. 네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규모가 더 크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양책이 그렇고 지금 5가지이기 때문에 네. 세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혹시 중국 뉴스 같은 걸 좀 주시하셨나 모르겠어요. 저희는 사실 근데 한글로 번역된 것들을 보지 직접 보진 못해서요. 그렇죠. 아, 네. 그러셨구나.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고객들한테 저희도 이제 중국 찌라시를 보여드리는 게 있거든요. 네. 물론 그걸로 투자 결정을 하시면 안 되지만 네네. 그런 걸로 퍼즐을 맞춰가지고 나중에 이렇구나. 대부분 중국에서 갑자기 가격이 훌렁 올라가거나 떨어졌을 때 한국 뉴스나 블룸버그에서 커버를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직접 중국까지 가가지고 예. 중국에 있는 소스를 다 찾아서 그걸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저희도 그런 찌라시를 받고 있고요. 예. 요즘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중국의 이제 국가 대표팀이라고 불러요. 국가대표팀. 예, 영어로도 이제 블룸버그에서 저희가 받을 때 내셔널 팀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중앙 투자공사 있잖아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공사가 있듯이 네. 중국도 중국투자공사가 있거든요. CIC라고. 네. 근데 CIC 밑에 중앙휘진투자공사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거기서 과거에 2005년도에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증시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은행 4대 은행 그 주식을 공개 매수하면서 네. 증시를 부양시켰거든요. 어. 똑같은 것을 이번 10월 달에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이라든가 못 들어보셨어요? 예. 네. 이거 사실은 저희 업계 이쪽 업계에서 중국을 보시는 분들은 다 굉장히 알고 큰 있는. 뉴스를 다 알고 있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때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 예. 요번에 이제 8년 만에 이렇게 지분율을 확대했는데요. 매입한 규모가 약 870억 원 정도? 근데 굉장히 작은 규모긴 하죠. 근데 그 은행들에 대해서. 근데 그 공개 매수가 있자마자 거기 밑에 뭘 발표냐면 향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이어가겠다. 그리고 나서 딱 일주일 있다가 무슨 예. 일이 벌어졌냐면 그 ETF 쪽에 내가 매수를 했다. 네. 중국에 보면 굉장히 큰 ETF들이 많잖아요. CSI 300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A50 지수라든가 대표 지수대 ETF를 매집을 했거든요. 네. 다만 그거에 대한 그 어떤 ETF를 샀다거나 예. 아니면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계 자산운용사 보니까 그 움직임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상위 10개 ETF를 좀 조사해 봤는데 거기서 금액이 늘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그 신규 설정이 한 1억 주 정도가 늘었고 네. 그 탑 10 ETF들 중에 100만 주 이상 높은 종목들은 총 설정액이 1.3조짜리 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공개는 안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뭘 산 걸로 제가 보이냐면 CSI 300 ETF. 그는 300배 종목을 다 S&P 500처럼 예. 가니까 증시 전반에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SSE 그러니까 심천하고 상해 ETF 50을 샀고요. 예. 또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장 중에 오전에 사는 게 아니라 장 후반 종료 30분 전에. 그래서 그 그거 지수를 무슨 의미예요? V자반.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우리가 보면 트레이딩 할 때 MOC, 뭐 마켓 온 클로즈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장 후반에 사기는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패턴들은 일반적으로 증시가 바닥에서 그렇죠. 치고 올라갈 때 증권사에서 사는 패턴은 아니거든요. 예. 일본 증권사들은 오전에 들어오고 오후에도 들어오는데 네. 이런 식으로 큰 기관 자금이 들어오거나 예. 아니면 중국 정부 자금이 들어올 때는 대부분 장 후반에 그때 사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대형주 위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많이 보이니까 네. 그때 보통 이제 증시가 좀 턴어라운드하는 하나 시그널로 많이 해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런 것들로 보이고 예. 사실 여기서 들어간 금액이 되게 미미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 스타50 같은 경우에는 1,800억 정도 한 원화로 그다음에 상해 심천은 6,3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작은 작진 않죠. 하지만 전체 중국에 있는 중국에 ETF 규모에 의하면 되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전체 증시 그 토탈 이제 총 합에 의하면
큰 규모는 아니라서 예.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골드만삭스도 같은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중국이 지금까지 증시 부양책을 내거나 아니면 립 서비스로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이창 총리라든가 뭐 시진핑이 여러 가지를 방문하면서 우리는 경제를 살피겠다. 다 립 서비스고요. 네. 부양책을 발표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2개월에서 3개월 이후에 그게 실효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만 중국 국민에 대한 신뢰를 가장 얻기 위해서는 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같이 묻어가야 돼. 그렇죠. 같이 같은 묻어가야 배를 되는 타야죠. 거죠. 그래서 예. 투자자 신뢰 회복. 그렇죠. 네. 그리고 시스템 위기를 바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예. 제일 좋은 거는 내 돈을 집어넣어야 돼요. 맞아. 그래서 자기 직접 돈을 집어넣거든요. 아. 그렇게 큰 돈을. 오른쪽 그래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예. 보고 계시나요? 네네. 이게 제가 정확하게 ETF 명칭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 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냥 이제 CSI 300 ETF 중에 하나예요. 그중에 네네. 가장 큰 거. 뭐 오른쪽에 맨 끝에 보시면 7월 달쯤에 그 오른쪽 뭐 한 5분의 1 정도 보시면 범프가- 갑자기 훅 그렇죠. 파란 게 예, 올라갔잖아요. 예, 예. 그게 그때 매수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더니 800억 위안 정도 AUM에서 불과 한 달 만에 1200 정도 위안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400억 정도 위안이 는 건데 그게 한 50% 정도 상승한 거죠. 그러네요. 어느 누구가 CSI 300이 떨어질 때 빨간 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거예요. 저게 그 지수예요? 가격. 가격. 가격이 떨어질 때 훅 사는. 아.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중국 정부가 들어온 거죠.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네. 시스템적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는 반등이 이게 다져질 수 있구나. 왜냐하면 더 떨어지면 들어올 거니까요. 왜냐면 공개적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네. 물론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뭐 제 소위 얘기하자면은 매집을 했네요. 매집. 그렇죠. 주포가 국가죠. 주포가 매집한 거예요. 그치, 그치. 예. 그래서 밑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더 이상은 이제 바닥이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예. 중국이 바닥이라고 네. 얘기한 제가 벌써 1년 동안 한 3번, 4번은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최근에 그 뉴스는 못 봤지만 2015년은 제가 기억나긴 하거든요. 이런 네. 조직이 있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증시를 떠받들어 준대 막 해갖고 처음 배울 때 2015년에 오 되게 신기하다 했었는데 그때는 기억나는데 그때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죠. 오늘 증시 자체도 작지가 않았고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발 구조적 리스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중국 경제가 하락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그때는 상승하는 중국 경제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단기간의 충격을 이제 방어를 한 건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변하는 것들에 대해 방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실효과가 덜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네 번째 이유를 네. 한번 볼까요? 네. 넘어가 될까요? 네. 네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항생테크 ETF 자금 유입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에 상장된 ETF를 살려면 그 선강통, 후강통,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스탁 커넥트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남향으로 살 수 있는 ETF가 8개가 있어요, 지금 총. 최근에 이제 글로벌 엑스하고 그다음에 그 차이나 AMC에서 네. 항생테크 ETF를 같이 이제 거기다 올렸기 때문에 8개로 추가가 됐는데 예. 중국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항생테크 ETF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그 사이즈가 어떠냐면 지금 그래프 같은 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예.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게 위에 네. 빨간색으로 선이 이제 항생테크 가격이에요. 음. 그리고 녹색이 뭐냐면 자금 유입된 음. AM이 들어온 거. 그래서 동그란 색으로 3번 한번 표시를 했잖아요. 예. 그 제가 동그라미 그렸는데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녹색으로 해서 올라가 사고 있죠. 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또 사고 있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많은 유입이 있었는데요. 예. 굉장히 그 설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근데 밑에 그래프는 또 뭐냐면 이게 자금이 어디서 오냐면 파란색으로 네. 그러니까 위에 녹색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파란 그래프를 볼 수 네네. 있잖아요. 요거는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남향 방향으로 스탁 커넥트를 해서 자금을 구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요즘 중국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상품이 한 9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너 괜찮냐? 예.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자금이 유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산고를 보여주거든요. 네. 사실 이제 론칭이 된 게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3년 만에 US 달러 3.7 4조 9천억 원이 4조 9천억. 와. ETF 하나가 4조 9천억짜리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아, 엄청 아니 큰 그것도 그거고 2020년 8월에 비해서 그 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8배 아닙니까? 그렇죠. 8배가 아니죠. 8배가 아니죠. 7배 그렇죠. 정도? 그렇죠.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기간 동안 7배나 자산고가 늘어났다는 그러네요, 거는 진짜.
그래서 계속 이제 들어온다는 중국 본토에서 그 중국 투자자들이 이걸 사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땐 개인 투자자들은 아니고요. 네. 기관도 아니에요. 어디서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있잖아요. 프라이빗 뱅킹 쪽에 예. 하이 네트워스 클라이언트라고 예, 얘기하는 예, 고액 예. 자산 같은 예, 예. 이쪽으로 들어온 자금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고액 있거든요. 자산. 물론 중국에 내에서 약간의 이제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해외로 자금은 어느 정도 돌려놓는 곳이긴 하겠지만 네네네. 하지만 항생테크의 그 테크 30주는 전부 다 포함된 종목들은 중국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러면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남양 방향에 살 수 있는 홍콩에 상장된 ETF는 8개인데 네. 그럼 왜 항생테크를 사느냐? HSI도 아니고 HSCI도 아니고 네. 제 생각에는 항생테크가 과거에는 테마형 ETF로 불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테크니까. 어. 근데 이제는 거의 대표. 그러니까 나스닥 100처럼 되는 아. 대표 인덱스로 예. 커나가려는 보이진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여전히 근데 좀 심한 여전히 심하죠. 여전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뭐 근데 그 고액 자산가들이 그 항생테크를 선택했던 것들도 그런 변동성 정도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참 그렇죠. 괜찮은 매력적인 왜냐하면 구간이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항생테크 밑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예. 알리바바, 텐센트, 그다음에 징둥닷컴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커머스라든가 인터넷 어. 기업들이 있고요. 예. 당연히 여기서 AI, 바이두가 또 AI 챗보트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쪽으로 진출되는 그 성장 가능성도 보이고 또 이제 소비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뭐 트립닷컴이라든가 네, 네. 레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항생테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요즘 중국 전기차요. 중국 전기차. BYD, 리오토, 예. 그다음에 잠깐만요, 샤오펑, 아. 엑스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걸 네 개를 다 완성차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음. 그래서 그 비중 종목을 보시면 리오토가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가 있고 예. xiaomi가 위로 치고 올라갈 때도 있고 알리바바가 갈 때도 있고 예. 그 상황에 맞춰서. 근데 굉장히 그 변동이 좀 심하긴 해요. 음. 그 주가들이 이제 움직임이 많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혹시 그 중국에 유입되는 그 돈의 어떤 원인을 보셨을 때 그 미국의 어떤 빅테크들의 어떤 상반기 동안의 어떤 랠리가 그런 영향 때문에 또 중국의 어떤 항생테크로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혹시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이제 PBR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테크 기업들을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분석을. 중국의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에 비해서 거의 50% 정도 그 저평가돼 있다고 저평가돼 보고 있으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왜냐하면 기업마다 다 다른 게 있죠. 네, 네. 워낙에 펀더멘탈은 기존으로 좋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중국 정부가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컸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서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다른 예. 이제 대내외적인 그 리스크들 때문에. 네. 예. 아 너무 재밌네요. 그렇군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 다섯 번째 이유. 예. 다섯 번째 이유. 다섯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뚱맞거나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면 오일머니가 새로운 협력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우디. 오일머니가. 아니, 그렇죠. 러시아? 아니 저기 사우디 사우디. 아라비아. 예. 사우디. 왜냐면은 지금 그 서방 자금 G7으로 대변되는 서방 자금은 굉장히 많이 유출됐다고 하잖아요. 네. 중국 정체 증시 대비 외국인 자본은 2%인데 네. 이미 그것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네.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건 서방 자금이 되게 크고요. 그럼 그걸 대체할 돈이 어디서 들어오냐?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에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22년 10월 달에 네. 시진핑 주석이 네. 사절단을 데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거든요. 국빈 방문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간 거랑 같은 거예요. MOU 많이 맺었죠. 그 밑에 이제 기업들 다 데려가고요. 건설기업, 금융기업 뭐 총망라에서 다 들어갔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홍콩 행정장관 존 리도 가가지고 똑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협력하겠다라고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하지만 대한민국 뉴스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당시에는 아마 이런 뉴스들이 많이 안 잡혔을 수도 있어요. 예, 예. 네. 그 당시에 나온 뉴스들이 뭐냐면 중국 기업하고 사우디 기업하고 기업 협의회 아니면은 길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인 연합회. 네. 그래가지고 사우디에는 진짜 그 쟁쟁한 기업들하고 중국에는 쟁쟁한 기업들하고 홍콩에다 본사를 둬가지고 네. 그 목적은 뭐냐면 그 기업인 연합회 목적은 우리 기업 간에 협력을 해가지고 양국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자.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MOU보다는 더 한 단계 윗 단계라고. 한 단계 더 위로 발전되고 있고 발전된 게 이제 이거는 길드라고 볼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그 발전해 나가고 있다. 예, 근데 요거는 예.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예. 그리고 홍콩 거래소랑 이제 사우디 거래소가 타다울이거든요. 타다울 거래소랑 크로스 교차 상장 이런 것도 뉴스에 나왔고 홍콩 거래소의 수장이 니콜라스 아구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예전에 JP모건 홍콩 사장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향후 사우디나 중동에서
그 중국 쪽으로 투자될 돈이 음. 2조 달러 어. 정도가 될 것이다. 2조 달러. 2조 달러. 굉장히 큰 금액이 그렇죠. 될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물론은 초반에 투자 자금도 있을 거고 그게 더 커가지고 나중에 2030년까지 2조 달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뉴스고 한데요. 실제 사우디 국부 그 펀드에서 PIF라고 하잖아요. 네네. 퍼블릭 네. 인베스트먼트 펀드에서 네.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늘렸었어요. 그게 2023년 6월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알리바바나 하면 핀듀오듀오 네. 그래서 배달앱 있잖아요. 음. 그쪽의 기업들을 늘렸고 이건 직접 투자가 이루어진 거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협력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높으신 분이나 기업의 수장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상품이든 직접 투자가 홍콩에서 중국으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중국의 투자가 저기 그 사우디로 이루어지든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제가 많은 공개는 못 하는데요. 예. 저희 회사도 그 피라미 중에 한 명이라서 어.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곧 예. 이제 그 뉴스들이 나갈 거고 제가 요번 주에 이제 뉴스 인터뷰가 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발표해 드릴 거라서 어. 아마도 그걸 들으시면 아 중국 사람들이 사우디랑 이 정도까지 협력 관계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잘 되시면 저희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급 공손해지면서. 자꾸 나갈 생각을 해요. 아니. 생각을 해. 아니. 우리를 기억해 달라니까. 우리를 기억해달라. 밤에 이렇게 또 수요일 밤에 이렇게 그쵸. 같이 방송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제 이제 저희가 또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정말 위기다 그러고 뭐 홍다 터졌을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벽개원 터졌을 때도 이거 거의 뭐 서브프라임급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럼 위기는 아닌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어. 부동산 향후 이제 도산 기업들이 이제 파산하는 게 나올 텐데요. 그런 뉴스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이렇게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는 서서히 호전이 될 거고요. 다만 과거처럼 고속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아. 왜냐하면 체질 개선을 할 거기 때문에. 아.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예. 부동산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예.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을 통해서 양적으로 성장한 거에서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중국이 바꾸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첨단 테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첨단 그 제조업 산업 그리고 이제 내수 소비를 일으키려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저는 그 지수로만 봤을 때 가장 거기서 수혜를 받을 건 이제 항생테크 지수라고 보고 있어요. 항생테크.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중국 사람들조차도 항생테크를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생테크 밑에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그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체질 개선이라는 그 기간은 네. 기간 동안에는 뭐 주가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예. 완만한 속도의 흐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워낙에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위기는 그 나라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 사실 대외적인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예. 사실 보면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네. 이스라엘 전쟁도 문제가 있을 거고 유가 움직임도 굉장히 민감할 거고요. 예. 그거에 따른 페드의 금리를 오르냐 내리느냐. 근데 국채 10년물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또 선호도가 예. 많이 이제 복잡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네. 중국은 그것들은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예.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내수 경제, 예. 중국 안에 있는 경제 지표들을 좋게 만들어야겠죠. 제가 또 제가 시간이 참 네. 아쉬운데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나 이게 너무 길면 네. 예, 뭐 짤막하게라도 네. 지금 미국의 어떤 반도체 정책이 네. 사실 뭐 중국의 어떤 뭐랄까요, 뭐 압박하고 있는 첨단 큰 반도체 성장을 예, 좀 좀 줄이려고 압박하고 하고 있고. 있죠. 네. 네. 뭐 애플이나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나왔던 화웨이의 어떤 이슈도 많이 있는데 네. 상무님께서 보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잘 되어 있고 이건 크게 신경 안 쓰는 뭐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돌파구가 또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엔 예. 정부 입장에서는 예. 워낙에 중국 정부는 시야가 예. 굉장히 길잖아요. 네. 생각하는 폭도 되게 길고. 그러니까 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정부의 특징이 그런 거죠. 예. 왜냐하면 거기는 5년마다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래서 안목이 굉장히 긴 폭으로 가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그쪽에 대한 투자를 일으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테크에 있는 기술들을 중국 기업들이 개발할 수 있는 시간 이제 길게 본다고 보는데 예. 다만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예. 해당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그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서 기업 활동에서 굉장히 장애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장기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음. 단기적인 측면, 그 단기를 봤을 때 1년하고 2년 중국의 기술력이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아, 알겠습니다. 네. 예.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 예, 충분했습니다. 예. 아, 오늘 5가지 이유. 농담인데 네. 만약에 한국이랑 중국이랑 축구 경기하면 누구 응원하세요? 아 저요? 저는 당연히 한국 응원. 아 그래요? 근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제나 아니면 다른 거 다 상관없이. 아, 그래요? 어쩌면 그렇죠. 대한민국을 응원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 확실히 알았습니다. 포지션 알았어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참 저는 되게 유익했던 시간 아, 예, 재밌었습니다. 가졌습니다. 예. 아, 정말 사실 그 우리가 수많은 중국 경제를 분석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그분들 다 이제 좋은 의견들 주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지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쪽에서 느낄 수 있었던 이 중국 정부에 대한 그 느낌들을 참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죠. 예. 홍콩 자산운용사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